안녕하세요. 하나TV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보이는 대체투자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는 대체투자 라디오 진행을 맡은 DJ 윤아입니다. 2020년 대체투자 리뷰부터 2021년 새로운 전망까지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보대락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오네요. 큐! 지난 1년 동안 이 투자 시장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팬데믹으로 이 투자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재테크의 대중화, 일상화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무려 4분이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인프라투자 부문장 신봉윤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운용부문 마케팅지원팀 팀장 홍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1부문 투자 1팀 이재호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기업금융부문 기업금융 1팀 소상학 과장입니다. 네 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셨는지 궁금한데요. 올해는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 증가,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과 미국 대선 등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한 해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특별 자산 펀드의 순자산이 100조를 돌파한 그런 기념비적인 한 해이기도 했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2020년에 부동산 투자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투자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관 투자자들의 현지 실사 제한 등의 이유로 투자가 다소 좀 위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공모 펀드를 출시해서 성공적으로 판매를 완료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소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가 뚜렷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변화가 두드러졌을까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 재택근무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소비 활동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커머스 시장에 집중되는 물류센터 등에 대한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위한 투자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자본들이 각축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만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이 궁금한데요. 네, 올해와 같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장은 흔치는 않지만 이러한 시장 하에서도 자산별, 지역별로 또 투자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리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는 좋은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운용 측면에서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산 운용 경험이 풍부한 매니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상황 대처 능력이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올해 초부터 2030 밀레니얼 세대들의 투자 열풍이 굉장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급만 모아서는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 위주로 많이 하셨다면 대체 자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판단합니다. 네, 다양한 상품에서 투자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펀드나 주식 등으로 재테크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부동산 투자 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고수익률만을 줬다 보면 이에 따른 좀 실패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지, 용도, 그다음에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요, 그 부동산 자산이 위치한 그 주변의 어떤 시장 환경 등 가장 펀더멘탈한 부분에서 안정성이 부각되는 그런 투자부터 시작할 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혹은 운용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건은 지난 9월에 설정한 하나대체 시니어론 5호를 통해서 현재 검토 중인 해외 투자건입니다.
국내 인수금융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서 해외 투자가 가능한 펀드는 하나대체 시니어론 5호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외 진출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인수금융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된다는 저희 펀드의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했었고 어렵지만 저희 계획을 고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감회가 깊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요, 감회가 참 새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에서는 2020년 대체 투자 리뷰를 했는데요. 2부에서는 2021년 새로운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시장 동향을 미리 읽는 눈을 가져야겠죠. 2020년의 전망을 들여다볼까요? 올해 투자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해외 부동산 펀드와 특별 자산 펀드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라는 점인데요. 하나 대체 투자 자산 운용도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죠. 2021년 해외 대체 투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세적으로 2050년까지 인프라 시장에 투자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12경 원 정도, 일자리가 3억 8천만 개가 생긴다라고 지금 업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ESG 투자, 소위 말하는 인바이러먼트와 관련된 사항들, 소셜과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쪽의 투자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저개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투자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여질 것이고, 그런 반면에 이제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다고 볼 것입니다. 팔고자 하는 쪽은 과거의 팬데믹 이전의 가격으로, 사려는 쪽은 팬데믹 상황에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서로 매가와 호가 사이에 미스매치가 크게 발생을 해서 여기서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이 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저희들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유럽, 미국 쪽을 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 에미션 제로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투자를 확장하겠다라는 확장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는 K 뉴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2050년까지 카본 뉴트럴로 간다, 그런 정책이 가지고 있고, 한 70조 정도가 시장이 지금 새로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12경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아요. 홍보영 팀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2021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물류센터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 올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호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가격 조정이 있는 경우 신규 건설에 대한 입지 확보가 어렵고 또 운용 수익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쪽 호텔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은 해상풍력이라든지 신재생 관련된 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있을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프라임 자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경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외 시장은 상반기에 관망을 위주로 한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가격에 대한 뷰가 다른 경우 조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해외 시장을 주목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2021년에 주목하고 있는 해외 지역은 어디일까요? 현재 미국의 각종 금융 지표들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그 조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라든지 환율, 원화와 달러 간의 환율 차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원달러 해지 비용 등이 지난 10여 년 이후에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또한 지난 3년간 그 유럽으로 투자가 좀 집중된 경향 등을 봤을 때 유럽의 우량 부동산 가격이 다소 과도하게 상승한 게 아니냐, 이런 보는 시각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결국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좋은 그 부동산 투자권이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 비용과 낮은 가격에 투자가 가능한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의주시해야겠군요. 자, 이어서요. 특별 자산 펀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특별 자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뺀 대체 투자 자산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인프라 에너지와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자산은 특성이 규제된 자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부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거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그런 에셋입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익률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에셋은 아닙니다. 장기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그다음에 금리가 변동했을 때 따라서 가치도 변동할 수 있는 이런 에셋으로서 인프라 자산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프라 에너지 자산은 채권 투자에 비교했을 때 대체 자산으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시장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문장님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인사이트가 느껴졌습니다. 네, 최근에는 자산 운용사들이 이 리츠 시장으로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기존 부동산 시장과 리츠 시장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 진출로 인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부동산 펀드는 사모형 그리고 비교적 단기 만기를 가지고 있는 폐쇄형으로 주로 운용이 되었었고요. 리츠 같은 경우에 향후 공모형 그리고 영구적인 운용이 되는 그런 개반형으로 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특히 상장되는 리츠가 많이 다수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투명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 상장 리츠 시장의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 대체 투자 자산 운용도 리츠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정부에서도 2018년부터 그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양도세 유예를 연장한다든지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리츠 활성화는 일반 기업에게는 비핵심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기회를 줄 수 있고 기관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 위주로 참여되었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개인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이렇게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하나대체 투자 자산운용도 개인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리츠 시장에서 리츠 상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소액 투자자들한테도 다양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라인드 펀드라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블라인드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펀드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요?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블라인드 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이드라인만을 정해놓고 자금을 먼저 모은 후에 투자 물건을 물색하는 펀드입니다. 투자 대상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펀드에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 펀드와는 이제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선점을 해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펀드 안에 다양한 물건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도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와 내년을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들어봤는데요. 2021년 한국 대체투자시장 전망을 각자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은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K 뉴딜과 관련된 70조 시장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 분야를 해상풍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태양광과 쓰레기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고요. 해외로 본다면은 유럽에서도 지금은 그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에셋들 열심히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아 쪽으로는 일본 시장, 호주 시장, 대만 시장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살펴볼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팬데믹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내년에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키워드는 우선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리츠 상품을 많이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변수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그 펀더멘탈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금융팀에서는 2019년 5월에 런칭한 하나대체 시니어론 4호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선순위 대출에 집중해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순위 펀드를 런칭을 하고 9월에 국내와 해외 투자가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를 설정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다양한 옵션을 이제 제공해드리고자 하고 있고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투자가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를 설정을 하면서 지역적인 외형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상품의 다양화 그리고 지역적 외형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대체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TV 대체 투자 자산운용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대체 뭐야? 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콘텐츠를 확인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보데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부터 신봉균 부문장님과 홍보영 팀장님 두 분 모두 구독! 또 이재호 부장님이 좋아요, 그리고 서상호 과장님이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서상학입니다. 저 뭐라고 그랬어요? 서상호. 아 죄송합니다. 이름이 안 좋아. 발음하기 힘들잖아.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보데라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TV 대체투자 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유튜브 좋아요. 알림 설정해. 알림 설정. 한 분씩. 아 순서대로 갑니다. 여기 구독하면 그다음에 하나TV 대체투자 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안녕. 안녕.